안녕하세요. 5월 17일 화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디지털 자산의 기본법 제정에 루나의 사태가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코인 거래가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당장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단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충격을 안긴 이 루나의 국내 투자자가 최소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루나를 국내 코인 거래소에 보관한 투자자만 포함한 수치인데요. 투자자 1인당 입은 손실의 규모는 추산되지 않았지만 최근 일주일 새 루나의 가격이 99% 폭락한 것을 감안했을 때 1인당 손실액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루나가 단 3일 만에 업비트와 빗썸, 고팍스 등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됐고 글로벌 1위 거래소 바이낸스에서도 상장 폐지가 된 만큼 집계가 되지 않은 국내 투자자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막대한 투자자 피해에도 불구하고 국내 거래소나 당국의 안전장치는 미비해서 투자자 보호 조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나무가 루나 셀프 상장 후에 상장 폐지에 이르기까지 1,400억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투자자들의 원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나무의 자회사인 두나무앤 파트너스가 테라로부터 암호화폐 루나를 사들인 2019년 7월 국회에서는 셀프 상장 논란이 있었는데요. 당시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국민의힘 전 의원은 두나무가 루나를 먼저 사들인 뒤에 자회사를 통해서 부정한 이익을 챙긴 것이 아닌지 금융당국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두나무는 2018년 4월 두나무앤 파트너스를 통해서 루나 2천만 개를 100원대에 사들인 뒤에 3년 만인 2021년 2월에 개당 7,000원 안팎에 전량 매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업비트 측은 거래 지원 결정과 또 두나무앤 파트너스의 투자 결정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두나무 관계자는 자회사인 업비트와 두나무 파트너스의 의사 결정은 독립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업비트가 상장 폐지를 단행하면서도 입출금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업비트가 입출금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지 않아서 100억 원대의 수수료 수익을 추가로 챙겼을 것이라는 의혹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부터 거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 수수료가 4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가 K뱅크에 수수료로 292억 4,5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K뱅크의 주요 수익원인 이자 이익의 14%가량을 차지하는 비중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K뱅크는 출범 이후에 첫 연간 흑자 달성에 성공했는데요. 약 1년 만에 이자 순수익이 30배 증가했습니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에 각각 76억 원, 26억 4,800만 원, 코빗은 신한은행에 8억 4,700만 원을 냈습니다. 빗썸과 코인원이 은행에 낸 수수료는 전년의 4배에서 6배에 이르는데요. 코빗도 전년에 약 8배나 많은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지난해 한때 8천만 원까지 치솟는 등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된 수요가 늘면서 실명 계좌 발급도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이 암호화폐 결제 사업 중단 압박을 받는 페이코인의 실명 계좌 제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발급 과정에서 통상 3, 4개월이 걸리는 만큼 당국의 유예기간 부여가 뒷받침돼야 실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페이코인 이슈를 확인하고 또 실명 계좌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실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보장되면 구체적인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에 페이프로토콜 측은 실제 복수의 은행들과 실명 계좌 발급의 논의를 위해서 접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법원이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와 처음으로 맞손을 잡고 도산 절차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MOU는 서울회생법원과 또 암호화폐 거래소 간의 협력을 통해서 도산 절차 시 채무자의 암호화폐 조회 또는 평가 그리고 환가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앞으로 거래소들은 도산 절차 접수 시 채무자나 법원의 암호화폐 조회 그리고 파산 관제인의 자산 환가 방안, 여기에 더해서 암호화폐 관련 업무 수행과 관련해 법원과 함께 협력할 예정입니다. 연구반은 최근 관련 가이드북을 발간한 데 이어서 이번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기반의 유망한 코인으로 속여 200억 원을 편취한 혐의에 일당이 대전 보문산 일대의 임야를 집중 매입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암호화폐를 개발했다는 태국의 업체가 실체가 없었고 해당 코인으로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 환전이 불가능한 허위였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법원이 공판 3년 만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대전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해 다단계 판매 행위를 벌인 A씨 등 6명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대전에 본사를 둔 한 다단계 업체를 통해 투자 사기와 불법 다단계를 벌여 21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9년 11월에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한 구자당 120만 원을 투자하면 30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 이코인을 지급하고 또 코인을 모아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속여 회원 모집을 한 방식으로 유사 수신 행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초성 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 화제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루나 사태로 대혼란을 겪고 있는 크립토 시장. 결국 정부 차원에서도 더 강한 제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최근 들려온 국가 기관별 규제 소식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나라 초성으로 확인해 봅니다. 이응 디귿입니다. 이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곳이죠. 바로 인도입니다. 최근 인도 증권거래위원회가 공인과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들의 암호화폐 광고와 홍보를 금지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인도 내 유명인들의 암호화폐 광고와 홍보가 금지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인도 증권거래위원회 측은 유명인들의 암호화폐 광고와 홍보가 현지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보호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도에서는 모든 분야의 인플루언서들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이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초성입니다. 니은 이응, 지읒 리을 이응입니다. 바로 나이지리아인데요.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새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규칙은 암호화폐 발행, 제공, 보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요. 이번 규칙으로 투자자들의 투자 한도도 설정했습니다. 적격 기관과 고액 자산가는 투자 금액에 제한이 없는 한편 개인 투자자의 총 투자 한도는 연간 200만 나이라, 한국 돈으로는 약 600만 원 정도만 투자할 수 있게 제어 장치를 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내 ICO를 진행하는 기업은 백서 초안 등 관련 정보를 당국에 제출해야 해서 나이지리아에서 공격적인 암호화폐 투자 혹은 사업 확장은 앞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초성입니다. 지읒, 이응, 이응, 피읍, 리을, 키읔입니다. 이번에는 중앙아프리카의 소식인데요. 중앙아프리카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기관에 중화공의 암호화폐 사용 자체에 대한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경제 공동체인 가봉,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또 콩고 공화국의 규제를 담당하는 금융위의 이러한 요구는 암호화폐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는 모든 종류의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 또 암호화폐 관련 거래와 결제를 하는 것, 자산 혹은 부채 평가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모두 포함되고요. 이러한 조치는 금융 안정성을 보장하고 고객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몰락으로 각국의 규제기관에서 어느 때보다도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요즘, 언제쯤 요동치는 파도가 잠잠해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초성뉴스 이은주였습니다. 5월의 중턱을 지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다고 하는데요. 이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도 날씨를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전망 그리고 차트 분석은 정오의 블록체인 데이 플러스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정오의 소통의 시간에 함께 할게요. 안녕.